이별 후 회피형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회피형은 내가 무너질 때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단단해질 때부터 뒤늦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회피형은 감정이 생겨도 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담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멀어지고, 상대의 감정이 더 커지면 더 깊이 숨어버리고, 갈등이나 진지한 대화를 마주하면 갑자기 차갑게 선을 그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 과정에서 회피형의 행동은 종종 이기적이고 비겁해 보이기도 합니다. 연락을 끊고 설명 없이 피하고 감정을 남겨둔 채 도망가고 상대는 혼자 감당하도록 남겨두는 방식.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회피형이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전형적인 정서 회피 패턴입니다. 이별 직후에 회피형이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이유도 같습니다. SNS도 하고 일상도 그대로 이어가고 겉으로는 흔들림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로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한쪽에 눌러두는 정서 억제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천천히 떠오르는 지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올라오는 시점은 상대가 붙잡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감정이 조금 잦아들고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이 관계에 모든 에너지를 쏟지 않으며 스스로의 자리를 되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회피형의 마음도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회피형에게 안정된 상대는 부담이 아니라 안전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단단해질수록 회피형 내부에서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작은 움직임이 생깁니다. 말투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고 당신의 일상에 시선이 잠시 머무는 느낌이 생기고 끊어진 것 같던 관계에서도 묘하게 닫히지 않는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미 공백기를 시작해서 버티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직 연락을 끊을지 말지 공백기를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은 언제 연락해야 하냐를 알려주는 영상이 아니라 회피형이 어떤 과정을 거쳐 뒤늦게 반응하는지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나를 덜 잃고 지키려면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지금 공백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이 5단계를 들으면서 최소한 이런 움직임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먼저 무리해서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기준을 같이 잡아보셔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회피형이 제외 직전에 보이는 5가지 행동 변화를 단계별로 차분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단계. 멀리서 조용히 당신을 다시 스캔하기 시작할 때, 공백기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당신은 어느 정도 각오를 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 답장 속도에 하루 기분을 맡기지 않겠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나 자신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연락을 멈추고 카톡창을 덮어두고 의미심장한 글로 신호를 보내는 것도 멈추며 조금씩 내 일상을 다시 세워왔을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회피형 전 A는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SNS에 밥 사진과 일상 사진을 올립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만 공백기 안에 갇혀있고 저 사람은 벌써 밖으로 나간 것 같다. 하지만 공백기가 어느 정도 지나 당신의 감정이 예전처럼 거칠게 튀지 않게 되면 그 시점부터 회피형 안에서도 아주 미세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면으로 연락하진 못하지만 먼저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멀리서 당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통 지인에게 슬쩍 묻습니다. 요즘 걔 잘 지내? 아직 거기 다녀? 몸은 좀 괜찮대? 대단한 관심처럼 포장하지 않지만 사실은 당신의 상태를 체크하는 말입니다. SNS를 끊지 않았다면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들어와서 보기도 합니다. 운동하는 사진, 새로운 카페, 친구들과의 모임 사진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좀 편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나 없이 잘 버티고 있구나. 예전처럼 나한테만 매달리는 느낌은 아니네. 이때 회피형에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건 보고 싶다, 당장 다시 만나고 싶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예전보다 덜 위험해 보인다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회피형에게 관계는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위험하냐 안전하냐의 문제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당신은 이 사람 눈에 이렇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해주긴 하는데 조금만 틀어져도 감정이 크게 요동칠 것 같은 사람. 힘들다고 말하면 그 모든 감정의 무게가 내 쪽으로 쏟아져 버릴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좋아하면서도 두려웠고 그 두려움이 감당 안 될 만큼 커졌을 때 끊고 도망치는 방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공백기 동안 당신이 매달리지 않고 긴 하소연을 보내지 않고 감정을 스스로 버텨내고 있다는 사실이 회피형에게는 하나의 정보가 됩니다. 이 사람도 이제는 예전처럼 나에게만 올인하는 상태는 아니구나. 다시 다가갔을 때 예전만큼 휘말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이 1단계입니다. 이때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는 보이지 않는 이 변화를 억지로 눈에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일부러 자극적인 사진을 올리고 질투를 유도하려고 다른 이성과 찍은 사진을 과장해서 보여주고 스토리에 누가 봐도 너보라고 쓴 글을 계속 올리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잠깐은 통쾌할 수 있지만 회피형에게는 또 다른 위험 신호가 되기 쉽습니다. 아, 여전히 감정의 강도가 너무 세구나. 다시 가까워졌다가 또 감당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1단계에서 기억하면 좋은 기준은 단순합니다. 상대의 시선을 끌기 위해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남는 것. 식사와 수면, 일과 공부, 운동, 인간관계, 취미를 천천히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공백기를 시작하며 했던 일단은 나부터 살자라는 결심을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지키는 것. 이 조용한 일관성이 쌓일수록 회피형의 눈에는 당신이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0에서 1로 올라가는 순간 그게 바로 1단계입니다. 2단계. 철문 같던 말투에서 힘이 빠질 때. 두 번째 단계는 회피형의 말투와 태도에서 방어의 힘이 조금씩 빠져가는 시기입니다. 공백기 초반에 오갔던 연락을 떠올려보면 대부분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응, 바빠. 알겠어. 괜찮아. 거기서 대화가 잘려나가고 더 묻기도 감정을 나누기도 어려운 철문 같은 답장들. 이 말투는 상대를 배려하는 대화라기보다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입니다. 감정을 길게 꺼내는 순간 상대의 감정까지 떠안아야 할 것 같고 그게 부담스러워서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방식이죠. 그런데 공백기가 지나면서 당신이 예전처럼 긴 하소연을 보내지 않고 답해줘, 설명해줘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자 회피형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조금씩 생깁니다. 이 사람한테 말을 걸어도 예전처럼 바로 감정 폭풍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 인식이 생기면 짧았던 답장에 아주 작은 설명이 붙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바쁘다. 요즘 일이 많네. 나도 요즘 생각이 좀 많았다. 여전히 길게 털어놓지는 않지만 자기 상태를 한 문장이라도 더 보여주려는 시도가 생기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래서 뭐가 달라진 거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보면 이건 꽤 큰 변화입니다. 당신과의 대화가 완전히 위험구역이 아니라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하나가 있습니다.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순간을 곧바로 재회 직전 신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참고 있던 말을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나 아직 너 좋아해.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나 정말 많이 달라졌어. 당신 입장에서는 오래 준비한 진심이고 큰 용기입니다. 하지만 회피형 입장에서는 겨우 조금 열어본 문틈 사이로 예전의 감정 강도가 그대로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익숙한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아, 여긴 아직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2단계에서 당신이 취하면 좋은 태도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말투의 변화를 반갑게 느끼되 과하게 해석하지 않는 것. 그 작은 변화 위에 우리의 미래 전체를 바로 올려버리지 않는 것. 상대의 톤에 맞춰 짧지만 성숙하게 답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응, 나도 요즘 이것저것 생각 많았어.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 여기까지가 딱 좋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다시 그럼 우리 관계는 뭐야? 를 곧바로 덧붙이는 순간 또다시 부담의 무게가 올라가고 회피형은 브레이크를 밟고 싶어집니다. 2단계의 핵심은 재회 속도를 당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대화가 이제는 예전처럼 나를 망가뜨리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경험을 서로에게 천천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관계의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어도 말 한마디에 당신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회피형은 다음 움직임을 선택할 때 조금은 덜 두려운 마음으로
당신 쪽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3단계. 다가왔다 멀어지는 왕복기. 세 번째 단계는 회피형이 당신의 일상에 다시 들어오면서도 가까워졌다가 또 멀어지는 왕복이 반복되는 시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의 결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뭐하고 지내? 전에 말하던 그 일은 잘 돼? 주말에는 주로 뭐해? 당신의 하루와 상태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 되면 밥이나 한번 먹자. 오랜만에 잠깐 얼굴이나 보자. 실제로 만나는 자리가 생기면 이상한 익숙함이 올라옵니다. 말은 조심스럽지만 웃음 포인트는 여전히 같고, 예전에 함께 갔던 곳 근처를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그때 이야기가 나오고, 잠깐 눈이 마주쳤을 때 예전 연인의 온도가 스칩니다. 그 순간 당신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다시 잘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람도 아직 나를 편하게 느끼는 것 같다. 실제로 이 시기에 회피형 머릿속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 사람과 다시 만나면 어떨까? 예전처럼 버거워지지 않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공백기 동안 당신이 자기 삶을 어느 정도 회복했고, 예전처럼 감정의 모든 무게를 이 사람에게 올려두지 않는다는 걸 느끼면서 회피형은 조용히 재회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올라옵니다. 다시 깊어졌다가 또 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또 싸우고 또 상처 주고받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건 싫은데, 그래서 이 시기에는 끌림과 두려움이 번갈아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당신이 직접 느끼는 현상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은 먼저 연락을 하고 대화가 길게 이어지고 만나자는 말까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답장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톤이 건조해지고 이유 없이 거리가 느껴집니다. 심하면 며칠씩 잠수처럼 조용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지. 왜 사람을 헷갈리게 하지? 당연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이 왕복 자체가 마음이 완전히 떠난 사람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끝난 관계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복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제외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3단계는 제외 쪽으로도 완전한 정리 쪽으로도 둘 다 열려있는 말 그대로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왕복에 내 감정까지 같이 실어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연락이 잘 됐다고 해서 기대를 최고점까지 끌어올리지 않고, 오늘 반응이 느리다고 해서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는 것. 이 출렁임을 내 가치와 곧장 연결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움직임은 저 사람 안에서 아직 정리가 덜 됐다는 신호일 뿐, 내가 가치 있는지 없는지의 증거는 아닙니다. 3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 왕복이 몇 번 반복되면 서둘러 관계 정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도대체 뭐야? 또 나 버리고 도망갈 거야? 아니야. 그럴 거면 왜 다시 연락했어? 하고 싶은 말이지만 회피형에게는 다시 무게가 확 올라오는 신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더 중요한 건 상대에게서 답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보는 일입니다. 나는 관계 정의 없이 연인처럼 정서적 역할은 다 하면서 책임은 불분명한 자리에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왕복에 맞춰 또다시 내 수면 식사, 일, 인간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는 열어둘 수 있고 어디부터는 나를 위해 선을 그어야 하는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3단계의 핵심은 왕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왕복 속에서도 나는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느냐입니다. 4단계. 이별의 이유와 다시를 동시에 말하기 시작할 때. 네 번째 단계는 회피형이 과거의 이별 이야기와 다시라는 가능성을 한 화면에 같이 올려놓는 시기입니다. 이전에는 이별 이야기만 꺼내면 바로 피하거나 지나간 건 그냥 두자라며 대화를 잘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너무 냉정하긴 했지. 연락 끊어버린 건 나도 잘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해.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진짜 많이 겁이 났던 것 같아. 예전에는 입 밖에 꺼내지 않던 이별 장면과 차가운 말들을 하나씩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 마음에는 여러 감정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그래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긴 하는구나. 근데 왜 그걸 그때가 아니라 지금 와서 말하는 거지? 심리적으로 보면 이 단계는 회피형이 한동안 눌러두었던 죄책감과 미련을 더 이상 혼자만 안고 버티기 어려워져서 관계를 다시 재해석하려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과거만 말하는지 아니면 과거와 함께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올려두는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예전처럼 서로 참다가 한 번에 터지는 건 진짜 피하고 싶어. 다음에 관계를 만들게 되면 나도 도망치는 대신 힘들다고 말해보는 연습은 해야 할 것 같아. 다시 시작한다면 둘 다 힘든 걸 조금 더 빨리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때 내 선택에도 분명 문제가 있었다는 자기 책임인식, 그때의 이별이 완벽한 선택은 아니었다는 재평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변화에 대한 의지, 반대로 이런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누가 잘못했다기보다 우리가 그냥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 그래도 너는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겉으로는 미안해하는 말 같지만 조금만 들어보면 자기 책임을 진짜로 인정하기보다는 상황 탓, 인연 탓에 가깝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너의 미래에 대한 덕담만 있을 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림은 없습니다. 4단계에서 우리가 쉽게 빠지는 착각은 이겁니다. 과거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과거를 꺼내는 이유는 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시 제대로 책임지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꺼내거나 혹은 마음이 불편해서 죄책감만 덜고 떠나기 위해서 꺼내거나. 그래서 2단계에서는 상대의 말을 듣고 바로 용서하거나 결론을 내리기보다 내 감정과 기준도 함께 올려놓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내가 많이 버거웠다는 건 이해가 돼.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기도 해. 근데 나는 그때 아무 설명도 못 듣고 혼자 남겨진 느낌이 너무 컸어. 그 방식만은 다시 겪고 싶지 않아.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나는 예전처럼 내 감정을 거의 다 접어두고 맞추는 방식으로는 다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관계의 중심은 저 사람이 나를 다시 선택하느냐에서 나도 나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로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4단계에서 기억해두면 좋은 기준은 3가지입니다. 과거 이야기가 상대 입장만 방어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 감정과 상처도 같이 올려놓을 수 있는 대화인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도 너는 좋은 사람이야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고 싶은지까지 나아가는지, 이 대화 이후 상대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지 아니면 말은 했지만 패턴은 그대로인지, 이 3가지를 같이 봐요. 지금 이 대화가 재회를 향한 움직임인지 아니면 예쁘게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말이 아닌 일관된 행동으로 선택이 드러날 때. 5번째 단계는 회피형의 최종 선택이 말이 아니라 행동의 일관성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겁니다. 힘들었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 다시 그러고 싶지 않다는 말, 어쩌면 다시 시작한다면, 만약 우리가 또 만나게 된다면 같은 말도 한두 번 나왔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말 뒤에 어떤 행동이 따라오느냐입니다. 한 가지 흐름은 조심스럽지만 꾸준하게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연락이 기분 따라 들쭉날쭉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한 리듬을 갖기 시작합니다. 만나자는 약속도 즉흥적으로 툭 던졌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일정을 고려해 실제로 잡히고 잘 안 맞으면 다시 조율됩니다. 함께 있을 때 불편한 얘기가 나와도 예전처럼 바로 도망치기보다는 짧게라도 자기 상태를 말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게
나도 아직 쉽진 않은데 그래도 예전처럼 도망치고 싶진 않아서 말해보는 거야. 완벽하진 않지만 힘든 순간에 도망만 치지 않으려는 시도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흐름 안에서 당신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건 여전히 좋다. 하지만 이 관계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도 예전처럼 내 삶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 다른 한 가지 흐름은 말은 부드럽지만 결정적인 장면에서 패턴이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좋을 때는 잘해주고 바쁠 때 힘들 때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가 되면 연락이 줄어들고 약속이 미뤄지고 애매한 말들만 남습니다. 지금은 나도 여유가 없다. 언젠가는 정리가 되겠지.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 듣기에 나쁘지 않은 말들이지만 결정과 책임은 여전히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너만 괜찮다면 나야 상관없어. 이 말들은 겉으로는 배려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무게를 상대에게 넘기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의 내가 어떤 상태로 서 있게 되는가입니다. 이 사람과 다시 연락하고 다시 만나고 다시 웃고 떠들기 시작하면서도 내 일상, 내 감정의 기초, 내 삶의 중심이 다시 전부 상대의 반응 위에 올라가 버렸는지 아니면 예전보다 조금 더 나를 지킨 채 서 있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이 3가지 질문을 조용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이 말한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느껴지는가? 둘째, 이 관계 안에서의 나는 예전보다 더 작아졌는가? 아니면 나를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지키는 사람이 되었는가? 셋째,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나를 버리지 않고 이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공백기를 지키고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 하나에 모든 가치를 걸던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패턴을 이해하고 어느 지점에서 멈출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회피형이 돌아오느냐 완전히 떠나느냐 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온 뒤에 당신이 결국 어떤 선택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아끼게 되었는가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둘이서 만든 이야기지만 그 관계를 떠나보낸 뒤의 삶은 결국 혼자 책임져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회피형이 돌아오든 끝까지 돌아오지 않든 그 선택이 당신의 가치와 매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을 다 들은 지금 중요한 건 저 사람의 다음 행동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과한 내가 앞으로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여기까지 들어준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버티고 있고 그 사실 하나만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끝나든 당신의 마음은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다시 채우는 시간. 여기는 라이프러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여정 라이프러브와 함께하세요.